혼자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매 순간 외롭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퇴근길에 술 한잔 하자며 불러낼 지인도 없고, 약속이 있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혼자 보내는 주말은 쓸쓸하기만 하다. 혼자일 때의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처량해 보이고 사회성도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이제는 고독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수고 혼자라도 괜찮다 이상으로 혼자라서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자. 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오늘은 혼자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저자는 우에니시 아키라, 옮긴 이는 김지윤입니다. 발행은 포레스트 출판사입니다. 저는 출장을 가거나 해서 혼자 끼니를 해결해야 할 때가 가끔 오는데요.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것도 참 어색했었어요. 혼자 밥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혼자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게 그렇게 별로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밥을 천천히 먹는 편인데 다른 사람 밥 먹는 거 속도 맞춰주지 않아도 되고 서둘러서 밥을 먹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편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혼자서 밥을 먹거나 혼자서 여행을 가는 것, 혼밥, 혼행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예전보다 혼자라는 개념이 그래도 많이 일반화된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 혼자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혼자라는 것, 외로움이라는 것, 이런 개념을 부정적으로 보는 선입견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혼자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혼자라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자는 곧 자유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홀로 고독하게 있을 때 인간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마치 왕처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확실히 사람은 혼자일 때 자유롭습니다. 혼자 있으면 신경 써야 할 사람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하고 참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에 휘둘릴 일도 체면을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고독의 특권은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가 오는 특권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이제부터 우리는 고독하게 혼자 있으며 충분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는 인생을 행복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요령입니다. 흔히들 고독을 즐긴다고 말합니다. 이건 자유를 즐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기 때문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 바로 혼자 있는 고독한 시간입니다. 진짜 나다움을 찾는 시간.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스케줄을 보면 지인과 만날 약속으로 빼곡히 채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누군가와 만나지 않으면 불안해지지요.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SNS에 접속해 타인과 끊임없이 이어져 있으려 하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 혼자는 비참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혼자가 되는 시간이 없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게 맞는지 따져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전혀 없으면 자기 인생을 깊게 생각할 기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떤 꿈을 쫓으며 살아야 할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나중에서야 자기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질지 모릅니다. 내 자신을, 내 삶을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때로 혼자인 시간을 마련해 내 인생이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독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느낀다. 혼자서 고독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상의 상식이나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톨스토이는 진정한 자신을 느낀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지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느끼는 순간에 커다란 기쁨이 찾아오며 이는 그야말로 고독이 가져다주는 기쁨입니다. 미국의 여성 작가인 앤 멀로는 혼자가 되는 시간을 아래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고독이란 마치 배가 항구를 떠나 바다를 표류하는 듯한 외로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자신을 알 수 있고 또 이 아름다운 지구에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어디를 향해 가려는지 알게 해주는 좋은 기회이다.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불안해합니다.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친구도 애인도 없는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 말입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두렵기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혹 앞으로 커다란 불행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감정이지요. 멀로는 이런 불안, 즉 고독감을 배가 항구를 떠나 바다를 표류하는 듯한 외로움이 아니라 좋은 기회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고독을 불안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길을 정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최소한 한 가지 일에는 매달릴 줄 알아야 한다. 성공한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철저하게 집중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에 푹 빠진 사람을 보고 그것밖에 모른다는 긍정적인 뜻으로 바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뛰어난 연기자를 보고 저 사람은 연기밖에 모르는 연기의 바보처럼 온전히 빠져들었다는 뜻으로 연기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연기를 사랑하고 일에 열중하는 게 남들 눈에도 보이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바보는 결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만화가는 스스로 나는 만화 바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역시 만화가 좋아서 바보처럼 만화 그리는 일에 빠져 있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어떤 분야든 성공했다고 할 만한 사람은 한 가지 일에 바보처럼 열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어떤 일에 몰두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친구나 연인과 어울릴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인지 하나의 일에 철저하게 집중해서 성공을 이룬 사람은 친구가 적거나 사귀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인간 관계가 넓지 않은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자신에게 온전히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거 없는 비난을 마음에 담지 않는 법.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남성은 아는 사람에게 자네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재능이라고는 도무지 보이지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용기조차 없는 인간이야 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깊이 생각하는 동안에 문득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만큼 어떤 일에도 스스로 나서서 행동하지 않고 재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살아왔다고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건 분명 너무하다고 생각해 라고 말이지요. 이를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은 위로를 받고 다시 긍정적으로 살겠다는 의욕이 생겼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는 기를 죽여야지, 상처를 줘야지 하는 악의를 가지고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하며 일방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근거 없는 비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바람에 마음이 상하곤 합니다. 그럴 때는 고독한 상황에 나를 맡기는 태도가 가장 현명합니다. 혼자인 시간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합니다. 혼자인 가운데 조용히 자기 자신과 마주하면 나는 비난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 안에 있는 다양한 장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마음의 위안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위안은 남이 아닌 내 안에서 피어납니다. 내향적인 사람의 섬세한 리더십. 조직의 리더라고 하면 흔히들 내향적인 사람보다 외향적인 사람을 떠올립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리더십이 있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이지요.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내향적인 성격임에도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을 들 수 있습니다. 링컨은 가난한 개척농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미국 각지를 전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링컨은 친구를 깊이 사귈 수 없었고 고독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집이 가난해서 학교에 갈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독학으로 공부해야 했습니다. 쓸쓸한 어린 시절을 보낸 링컨은 내향적인 성격의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링컨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람들을 이끄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혼자 조용히 생각한 뒤에 결단을 내리고 했지요. 오히려 이런 내향적인 성격 덕에 주위 사람들에게 품격 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며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내향적인 성격, 고독을 사랑하는 성격이라고 해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보다 섬세한 지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의 힘.
회사에는 상사가 있고 신입 사원은 상사에게 업무를 배우면서 회사 생활에 적응해 나갑니다. 상사 외의 동료에게 다양한 조언을 받으면서 일하는 노하우를 익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선배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것을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크게 성장합니다. 고독하게 홀로 생각할 때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많은 사람과 함께 있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진행하더라도 때때로 혼자만의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혼자서 새로운 일을 배우거나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하거나 아이디어를 짜는 등의 시간을 확보하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혼자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성공에 가까워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개성을 남에게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라. 개성이 강한 사람은 종종 주위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간혹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과 행동은 때때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억울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이해해 주기는커녕 비판만 하니 말이지요. 틀림없이 혼자가 된 것만 같은 고독감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로 지나치게 고민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고독을 견디고, 아니, 오히려 고독을 즐기는 마음으로 자기 개성을 갈고 닦다 보면 그 앞에 멋진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예술가인 오카모토 다로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을 위해 조언을 남겼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자신을 관철하라.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한 일을 발견할 수 없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은 자기 개성을 버리면서까지 주위 사람의 마음에 들고자 했습니다. 오카모토 다로는 그럴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관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관철하는 것은 설령 비판을 받고 고독감을 느끼더라도 끝까지 나답고 개성 있게 사는 일입니다. 오카모토 다로는 그렇게 살면 인생을 걸고 할 만한 일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을 관철하면 만족스럽고 충실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천재적인 표현력과 독특한 작품 세계를 통해 많은 명작을 남긴 스페인의 화가 피카소도 고독을 사랑한 인물이었습니다. 고독 없이는 무엇 하나 성취할 수 없다. 피카소는 혼자 있을 때 오롯이 예술 세계와 마주하고 고독한 가운데에 꾸준히 노력해서 명작이라고 불릴 만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고독 없이는 그림뿐만 아니라 무엇 하나 성취할 수 없다는 확신에 이른 것입니다.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성을 고독한 시간 안에서 만들었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남들과 다른 독특한 개성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획기적인 기획을 하려면 고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도 고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떤 사업을 하든 특별한 개성이 요구됩니다. 종전처럼 평범하게 일하면 다른 사람과 차별점을 둘 수 없습니다. 차별점이 없으면 사회에서 묻히게 되고 성공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고 지금까지 없던 획기적인 일을 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인 랠프 트리는 일반 대중이 만들어낸 습관이나 관습에 굴복해서 당신의 개성을 죽여서는 안 된다. 개성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힘의 가장 큰 근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개성이야말로 한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개성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잘 갈고 닦아야 합니다. 문제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남과 잘 어울리기를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독자적인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좋다고 여기는 가치관이나 관습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의 관습에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독 안에 몸을 맡기는 일입니다. 고독할 때 우리는 통념이라는 속박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자기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며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이제 외로워질 용기를 얻은 당신에게 평소에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답게 충실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괴로움으로 여기고 고독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는 사람일지라도 일단 혼자인 시간에 장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면 일상 속에서 고독한 시간을 마련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분명 더없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혼자가 되는 일의 가장 좋은 점은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하고 싶은 일, 도전하고 싶은 꿈이 머릿속에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아이디어도 떠오릅니다. 실제로 고독이 주는 창조적인 힘을 활용해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물론이고 중장년이 되어도 혼자인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커다란 꿈을 꾸고 남들보다 독창적이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그려나갑니다. 기왕에 세상에 태어났으니 생의 마지막 날까지 꿈을 향해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알차고 충실한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공감이 되고 진정성이 느껴져서 더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혼자를 어색해하지 말고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을 종종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중 속에 있더라도 때로는 혼자인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행복한 삶을 만드시길 응원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혼자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매 순간 외롭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퇴근길에 술 한잔 하자며 불러낼 지인도 없고, 약속이 있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혼자 보내는 주말은 쓸쓸하기만 하다. 혼자일 때의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처량해 보이고 사회성도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이제는 고독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수고 혼자라도 괜찮다 이상으로 혼자라서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자. 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오늘은 혼자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저자는 우에니시 아키라, 옮긴 이는 김지윤입니다. 발행은 포레스트 출판사입니다. 저는 출장을 가거나 해서 혼자 끼니를 해결해야 할 때가 가끔 오는데요.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것도 참 어색했었어요. 혼자 밥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혼자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게 그렇게 별로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밥을 천천히 먹는 편인데 다른 사람 밥 먹는 거 속도 맞춰주지 않아도 되고 서둘러서 밥을 먹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편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혼자서 밥을 먹거나 혼자서 여행을 가는 것, 혼밥, 혼행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예전보다 혼자라는 개념이 그래도 많이 일반화된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 혼자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혼자라는 것, 외로움이라는 것, 이런 개념을 부정적으로 보는 선입견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혼자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혼자라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자는 곧 자유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홀로 고독하게 있을 때 인간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마치 왕처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확실히 사람은 혼자일 때 자유롭습니다. 혼자 있으면 신경 써야 할 사람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하고 참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에 휘둘릴 일도 체면을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고독의 특권은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가 오는 특권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이제부터 우리는 고독하게 혼자 있으며 충분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는 인생을 행복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요령입니다. 흔히들 고독을 즐긴다고 말합니다. 이건 자유를 즐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기 때문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 바로 혼자 있는 고독한 시간입니다. 진짜 나다움을 찾는 시간.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스케줄을 보면 지인과 만날 약속으로 빼곡히 채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누군가와 만나지 않으면 불안해지지요.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SNS에 접속해 타인과 끊임없이 이어져 있으려 하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 혼자는 비참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혼자가 되는 시간이 없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게 맞는지 따져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전혀 없으면 자기 인생을 깊게 생각할 기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떤 꿈을 쫓으며 살아야 할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나중에서야 자기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질지 모릅니다. 내 자신을, 내 삶을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때로 혼자인 시간을 마련해 내 인생이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독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느낀다. 혼자서 고독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상의 상식이나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톨스토이는 진정한 자신을 느낀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지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느끼는 순간에 커다란 기쁨이 찾아오며 이는 그야말로 고독이 가져다주는 기쁨입니다. 미국의 여성 작가인 앤 멀로는 혼자가 되는 시간을 아래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고독이란 마치 배가 항구를 떠나 바다를 표류하는 듯한 외로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자신을 알 수 있고 또 이 아름다운 지구에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어디를 향해 가려는지 알게 해주는 좋은 기회이다.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불안해합니다.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친구도 애인도 없는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 말입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두렵기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혹 앞으로 커다란 불행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감정이지요. 멀로는 이런 불안, 즉 고독감을 배가 항구를 떠나 바다를 표류하는 듯한 외로움이 아니라 좋은 기회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고독을 불안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길을 정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최소한 한 가지 일에는 매달릴 줄 알아야 한다. 성공한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철저하게 집중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에 푹 빠진 사람을 보고 그것밖에 모른다는 긍정적인 뜻으로 바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뛰어난 연기자를 보고 저 사람은 연기밖에 모르는 연기의 바보처럼 온전히 빠져들었다는 뜻으로 연기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연기를 사랑하고 일에 열중하는 게 남들 눈에도 보이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바보는 결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만화가는 스스로 나는 만화 바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역시 만화가 좋아서 바보처럼 만화 그리는 일에 빠져 있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어떤 분야든 성공했다고 할 만한 사람은 한 가지 일에 바보처럼 열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어떤 일에 몰두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친구나 연인과
어울릴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인지 하나의 일에 철저하게 집중해서 성공을 이룬 사람은 친구가 적거나 사귀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인간 관계가 넓지 않은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자신에게 온전히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거 없는 비난을 마음에 담지 않는 법.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남성은 아는 사람에게 자네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재능이라고는 도무지 보이지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용기조차 없는 인간이야 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깊이 생각하는 동안에 문득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만큼 어떤 일에도 스스로 나서서 행동하지 않고 재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살아왔다고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건 분명 너무하다고 생각해 라고 말이지요. 이를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은 위로를 받고 다시 긍정적으로 살겠다는 의욕이 생겼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는 기를 죽여야지, 상처를 줘야지 하는 악의를 가지고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하며 일방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근거 없는 비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바람에 마음이 상하곤 합니다. 그럴 때는 고독한 상황에 나를 맡기는 태도가 가장 현명합니다. 혼자인 시간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합니다. 혼자인 가운데 조용히 자기 자신과 마주하면 나는 비난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 안에 있는 다양한 장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마음의 위안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위안은 남이 아닌 내 안에서 피어납니다. 내향적인 사람의 섬세한 리더십. 조직의 리더라고 하면 흔히들 내향적인 사람보다 외향적인 사람을 떠올립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리더십이 있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이지요.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내향적인 성격임에도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을 들 수 있습니다. 링컨은 가난한 개척 농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미국 각지를 전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링컨은 친구를 깊이 사귈 수 없었고 고독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집이 가난해서 학교에 갈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독학으로 공부해야 했습니다. 쓸쓸한 어린 시절을 보낸 링컨은 내향적인 성격의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링컨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람들을 이끄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혼자 조용히 생각한 뒤에 결단을 내리고 했지요. 오히려 이런 내향적인 성격 덕에 주위 사람들에게 품격 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며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내향적인 성격, 고독을 사랑하는 성격이라고 해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보다 섬세한 지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의 힘. 회사에는 상사가 있고 신입 사원은 상사에게 업무를 배우면서
회사 생활에 적응해 나갑니다. 상사 외의 동료에게 다양한 조언을 받으면서 일하는 노하우를 익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선배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것을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크게 성장합니다. 고독하게 홀로 생각할 때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많은 사람과 함께 있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진행하더라도 때때로 혼자만의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혼자서 새로운 일을 배우거나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하거나 아이디어를 짜는 등의 시간을 확보하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혼자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성공에 가까워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개성을 남에게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라. 개성이 강한 사람은 종종 주위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간혹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과 행동은 때때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억울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이해해 주기는커녕 비판만 하니 말이지요. 틀림없이 혼자가 된 것만 같은 고독감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로 지나치게 고민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고독을 견디고, 아니, 오히려 고독을 즐기는 마음으로 자기 개성을 갈고 닦다 보면 그 앞에 멋진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예술가인 오카모토 다로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을 위해 조언을 남겼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자신을 관철하라.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한 일을 발견할 수 없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은 자기 개성을 버리면서까지 주위 사람의 마음에 들고자 했습니다. 오카모토 다로는 그럴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관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관철하는 것은 설령 비판을 받고 고독감을 느끼더라도 끝까지 나답고 개성 있게 사는 일입니다. 오카모토 다로는 그렇게 살면 인생을 걸고 할 만한 일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을 관철하면 만족스럽고 충실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천재적인 표현력과 독특한 작품 세계를 통해 많은 명작을 남긴 스페인의 화가 피카소도 고독을 사랑한 인물이었습니다. 고독 없이는 무엇 하나 성취할 수 없다. 피카소는 혼자 있을 때 오롯이 예술 세계와 마주하고 고독한 가운데에 꾸준히 노력해서 명작이라고 불릴 만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고독 없이는 그림뿐만 아니라 무엇 하나 성취할 수 없다는 확신에 이른 것입니다.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성을 고독한 시간 안에서 만들었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남들과 다른 독특한 개성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획기적인 기획을 하려면 고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도 고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떤 사업을 하든 특별한 개성이 요구됩니다. 종전처럼 평범하게 일하면 다른 사람과 차별점을 둘 수 없습니다. 차별점이 없으면 사회에서 묻히게 되고 성공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고 지금까지 없던 획기적인 일을 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인 랠프 트리는 일반 대중이 만들어낸 습관이나 관습에 굴복해서 당신의 개성을 죽여서는 안 된다. 개성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힘의 가장 큰 근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개성이야말로 한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개성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잘 갈고 닦아야 합니다. 문제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남과 잘 어울리기를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독자적인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좋다고 여기는 가치관이나 관습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의 관습에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독 안에 몸을 맡기는 일입니다. 고독할 때 우리는 통념이라는 속박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자기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며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이제 외로워질 용기를 얻은 당신에게 평소에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답게 충실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괴로움으로 여기고 고독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는 사람일지라도 일단 혼자인 시간에 장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면 일상 속에서 고독한 시간을 마련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분명 더없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혼자가 되는 일의 가장 좋은 점은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하고 싶은 일, 도전하고 싶은 꿈이 머릿속에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아이디어도 떠오릅니다. 실제로 고독이 주는 창조적인 힘을 활용해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물론이고 중장년이 되어도 혼자인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커다란 꿈을 꾸고 남들보다 독창적이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그려나갑니다. 기왕에 세상에 태어났으니 생의 마지막 날까지 꿈을 향해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알차고 충실한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공감이 되고 진정성이 느껴져서 더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혼자를 어색해하지 말고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을 종종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중 속에 있더라도 때로는 혼자인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행복한 삶을 만드시길 응원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